안녕하세요. 태풍 지나고 나서 제가 사는 쪽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어, 다 좀 계시는 곳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 다행이죠. 태풍이라고 하면서 매스미디어에 쓰던 대로라 그러면 많이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분들하고 연락을 취해 보니까 다 별 피해 없이 그리고 태풍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쉽게 넘어간 것 같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이 시원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, 지금 밖에 나가시면 좀 시원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슈도 없고,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, 그 일을 하고 있었고,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, 어, 그 등기를 하나 받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공지 단톡방에 올려서 한번 보여드렸는데, 그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. 아, 이거는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12월 2022년 12월 15일에 저를 명예훼손 외에 모욕죄, 업무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했던 내용인데 뭐 결정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불송치로 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.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어, 저는 사실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저한테 불리한 게 있다고 하면은 뭐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다못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을 하고 그랬을 건데 제가 이 조사를 받는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고소도 당하고 기타 등등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어, 말씀을 드렸다시피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. 저도 입금 관련해 가지고 네 번인가를 조사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해요. 근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만 일단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 뉘앙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도 수사한 경찰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웃더라고요. 뭐 부산 일부터 그다음에 제가 하는 저희 지위가 뭐 어마어마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, 고소한 내용 자체도 사실은 좀 시당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또 어, 고발 내용이 고소 내용이 추가가 됐는데 또 그거에 관해서도 제가 다 조사를 받고 했는데 결국에 뭐 고소 내용이 너무 말 같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혼자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 결론이 났는 8월 3일에 결론이 난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2022년 12월 15일 그때쯤 고소를 했는데 8월 달에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지나서
뭐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 처분할 건지 뭐 그걸 결정을 하는데 한 9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아직도 두 건이 있어요. 송땡땡이라는 자와 그다음에 뭐 알박기 하는 그런 옛날에는 머저리티라고 했지요. 그 회사에서 고소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역시 어, 크게 개의치를 않고 다만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. 그래서 그 부분대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뭐 어차피 피의자 신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그거는 수사는 뭐 조사는 받아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그 단톡방에 언급을 했다시피 저희는 이미 저를 고소를 한 쪽을 그대로 고발 조치를 해서 지금 어, 조사 진행 중에 있고 하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뭐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싶었었고 그렇다고 제가 가면서 뭔가를 뭐 준비를 해가고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제가 답변을 하고 뭐 그렇게 조사받고 나서 도장 찍고 뭐 그렇게 왔었어요. 뭐 도장은 안 가져가고 귀찮지만 제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으니까 지장으로 모든 거는 해결을 하고 했던 거고.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법적으로 전애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가지고 증명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계속 준비를 해가고 있고 게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거는 전애들이 했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고소를 개인적으로 하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면 공유를 다시 조금 할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0년 11월 30일에 임원 사칭에 의한 피해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띄웠나 하면은 딴 거보다도 그 여기에 보면 대표 프론티어들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 외에는 어떠한 내용도 사실이 아니며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러면 대표 프론티어 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가 아니지요.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표 프론티어에 해당이 되는 작자들이 누군지 아시겠지요. 그러면 지금까지 뭐 이게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다단계에 대해 가지고 뭔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울산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이놈들은 전부 다를 그 법적으로 문제시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어, 가져왔어요.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 영상을 접고 제가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, 이 영상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.
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미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해왔던 거, 그 다음에 어, 이전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능하면 다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을 해서 어, 뭐 어차피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되는 내용 외에는 없어요. 뭐 다른 거를 뭐 카드라 해가지고 소문 가지고만은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어,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지금 음,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시면서 느끼시는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실하게 어,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현 상황도 이렇게 보면은 그 회사가 그러니까 재단이 하나가 있었고 이 재단도 뭐 거의 99.9%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한 주짜리로 그것도 뭐 OCI라는 그런 그 OCI Secretaries 뭐 LTD인가 뭐 하여튼간에 이상한 회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파운더로 그러니까 설립자로 등록이 돼 있고 우리가 아는 1대, 2대, 3대 이사장하고는 또 전혀 다른 쪽에 사람들이 개혁기 재단을 설립을 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미디움 LTD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오직 계약을 했던 때는 개혁회 재단에서 계약을 한 곳은 주식회사 미디움밖에 없었는데 뭐 미디움 LTD 홍콩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그게 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메타M 홍콩 그리고 어 K 스테디움 PT 싱가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보면 전부 다가 한 주짜리 테이프 컴퍼니였다. 그러면 거기에 임직원이 있다 그러면은 K-스테디움 PT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컴퍼니니까 더더군다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졌는 그런 직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. 그런데 한 주짜리 그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다. 이거는 이 KOK 재단은 아무리 그렇게 그 한 주짜리로 시작을 했지만은 앱을 이미 셋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프론티어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고 거래소 가격을 이렇게 가치를 만드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7달러까지 갔었잖아요. 그때 우리 덩이가 뭐 한 2만 7천 개, 2만 8천 개 전 세계 토큰 코인 중에서 덩이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게 170 몇 위까지 갔어요. 근데 지금은 거의 1500위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고요. 근데 이거는 시총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170 몇 위에서 1500위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여기에 한 주짜리하고 계약을 했는데
거기에 등록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쉬고 흔들렀다. 그러면은 이거는 계약상으로도 완전히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봐서 계약의 효력 자체가 아마 상실이 되는 게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에 있는 분들,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에 K 스테디움을 옹호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. 한 주짜리 한 주짜리 K 스테디움 PT라고요. 한 주짜리. 그리고 거기에 라무시게 하고 김무시게 하고 그 다음에 현진 하나 하고 이 세 사람이 거기에 디렉터고 세크레터리고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기술력은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죠. 그리고 미디움이라는,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는 2022년 6월 말부로 무조건 하고 이 계약 관계가 끝났다는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. 저는 더 이상은 정말 멍청하게 생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메인넷을 뭐 운영을 하고 개발을 했다 하는 그 무리들과 그 다음에 SO라고 하는 이 무리들, 뭔가 있어요. 뭔가 있다고.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가치에 대해서 피쉬의 뭐 화폐 방정식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언급됐던 내용들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그 보상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그 투자금이라고 어 스테이킹을 그 이 일본인들이 그 판결을 받은 그 불기소 처분되는 그 판결문에 보면은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고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디에다 입금을 하는 예치지요. 근데 얘들은 또 그대로 한글식의, 그 다음에 뭐 픽싱이라는 단어를 쓰긴 쓰는데 스테이킹에, 근데 제가 스테이킹의 내용을 그 구글 이미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거는 예치거든요. 뭐 이런 잡다한 것들을 다 저거 이렇게 어, 다 모아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은 하여튼간에 뭐 엉망진창인데다가 저희를 여전히 계속해서 우롱하듯이 뭐 우리를 너무나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. 이 정도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더군다나 그 K 스테디움 쪽으로 뭐 그러니까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을 하신 분들 정말 정신 바로 차리고 그 상황들을 하나씩, 지금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,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니에요. 저도 전문가 아니고.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시라고.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실 거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해서 좀 말씀드렸고, 저도 머지않아서 저도 당한 만큼 뭐 그런 건, 그런 의미보다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위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고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그건 뭐 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구두로 고소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적어서라도 고소 처리가 되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 그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서도 저는 충분히 뭐 이놈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거기에 합당한
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